네,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성장하는 펀한 역사 채널입니다. 여러분 혹시 관서지방이 어디고 기호지방이 어딘지 알고 계신가요? 우리나라는 지금 남한을 기준으로 8개의 행정구역으로 나누어져 있고 북한까지 포함하면 13개의 행정구역으로 구분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8개의 행정구역으로 구분되었었는데 구한 말 고종 33년인 1896년도에 남도와 북도를 쪼개서 13개의 행정구역으로 나누어진 것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현재는 추가로 8개의 특별광역시가 따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13개의 행정구역이 이름 붙여진 유래와 또한 전통적인 기준으로 영남, 호남 등이 어떤 기준으로 구분되어지게 된 건지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첨단 사회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지만 적어도 지식인이라 하면 내 나라의 역사와 더불어 우리의 영토의 이해와 지식도 갖출 수 있다면 더욱 금상첨화일 것 같습니다. 먼저 대표적으로 우리의 특별시인 서울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유래가 있는데요. 신라의 수도였던 서라벌에서 따왔다는 설도 있고 이성계가 조선을 세우고 무학대사 등을 시켜 이전할 수도를 찾아 전국을 돌아보며 알아보던 중 지금의 한양의 지세를 보고 천도를 결정하였고 때마침 눈이 내린 한양의 모습이 동서남북으로 산에 둘러싸여 마치 눈으로 울타리를 둘러싼 듯하다 해서 설울이라 하였는데 이게 서울의 어원이 되었다는 설도 있습니다. 행정구역의 이름이 붙여진 유래는 그 당시 지역의 가장 큰 도시의 명칭을 따서 이름을 붙이게 되었는데요. 먼저 아랫지역부터 살펴보면 전라도의 이름은 조선시대의 가장 큰 도시였던 전주와 나주의 첫 글자를 따서 전라도라고 명칭하게 됩니다. 참고로 끝에 주자가 들어가는 도시는 그 지역을 대표할 만한 큰 도시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전라도의 대표적인 도시는 뭐니뭐니 해도 전주인데요. 후삼국 시대부터 견훤이 도읍지로 정한 완산주가 바로 전주이고 구한말 동학농민운동 때도 점령해야 될 제1의 도시가 전주였으니 지정학적으로 요지인 곳이었습니다. 나주는 조선시대에도 목으로 지정할 만큼 큰 도시였는데요. 권위 있는 지방관인 나주목사라는 말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목이라 하면 지금의 광역시 정도의 상징성이 있는 도시였습니다. 경상도의 대표적인 도시는 경주와 상주였는데 그 두 도시의 이름을 따 경상도라 이름하였습니다. 경주는 두말할 것 없이 신라의 천년 수도였고 그 도시 자체가 다 문화재라 지금도 발굴 작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니 도시로서는 유일하게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있기도 합니다. 상주는 구석기 시대부터 내륙에서 가장 오래된 유물이 출토되어서 선사시대부터 사람들이 생활한 터였으며 통일신라 때 행정구역을 구주 오수경으로 하였는데 상주는 구주에 포함되는 당시는 대단한 도시였습니다. 충청도는 당시의 대표적인 도시였던 충주와 청주를 따서 충청도라 이름 붙여졌고요. 강원도는 강릉과 원주를 따 강원도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땅값이 가장 비싼 경기도인데요. 경이라 하면 왕이 있는 곳을 의미하며 수도의 반경 500리까지의 거리를 왕이 직접 다스리는 곳이라 하여 경현이라고 하였고 왕의 영향권이 있는 곳을 기현이라 하였으니 이 두 이름을 합쳐 경기도라고 하였고 경기란 한양과 그 주변 땅을 이르는 말입니다. 다음은 북으로 올라가서 황해도가 있는데요. 황해도는 황주와 해주라는 도시 이름을 따서 붙여진 이름이었습니다. 그 위에 있는 곳이 평안도인데요. 평양과 안주를 합쳐 평안도라고 명칭하였습니다. 평양은 지금 북한의 수도이기도 하지만 고구려 시대부터 수도였을 만큼 대단한 도시입니다. 산이 없고 평탄하다 해서 평양이라고 불렀다는데요. 지평선을 볼 수 있는 도시라고 합니다. 함경도는 원래 조선시대에 함흥과 길주를 합쳐 함길도라고 했으나 추후 함흥과 경성을 합쳐 함경도로 명칭이 바뀌게 됩니다. 단일 면적으로는 함경도가 가장 넓은 땅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행정구역의 이름의 유래는 한 번만 들으면 이해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만 우리의 땅을 나누는 다른 버전이 있습니다. 전통적인 지역 구분인데요. 지금도 흔히 사용하는 명칭입니다. 교통이 불편했던 그 옛날에는 도시가 산과 강으로 둘러싸여 있으면 다른 지역과 교류하기 힘들었고 그 지역에 사람들이 모여 언어, 생활방식, 문화 등을 공유하며 사는 끼리끼리 문화가 형성되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각각의 지역은 다른 지역과 구분되어 생활했습니다. 지금까지도 지역별로 사투리가 전혀 다르게 발달되어진 이유이기도 합니다. 영남, 호남, 영동, 영서, 관북, 관서, 기호지방 등의 이름이 들어가면 조금은 혼란스럽게도 느껴지실 겁니다. 지금의 일기예보에도 자주 등장하는 명칭들인데요. 조금만 설명 들어보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우선 경상도를 영남지방이라고 했는데요. 왜 영남지방이라고 하느냐? 경상도를 넘어가기 위해서는 경상도의 북쪽에 있는 큰 산이 막고 있는데 그 산이 문경세제라 불리우는 중령과 조령입니다. 경상도의 선비들이 한양의 과거 시험을 보기 위해 반드시 넘어가야 할 험준한 산이죠.
그 큰 고개에 중령과 조령의 남쪽에 있다 하여 령을 따서 영남이라고 불리우고 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경상도 출신인 이황과 조식을 뿌리에 둔 영남학파가 결성되기도 합니다. 전라도 지방은 호남지방이라고 하는데요. 호남이라 불렸던 이유는 여러 설이 있지만 김제 벽골제의 남쪽에 있다 하여 저수지 호자를 써서 호남이라고 했다는 설이 가장 유력합니다. 벽골제는 옛날 삼국시대부터 곡창지대였던 김제에 농수를 댔던 인공 저수지입니다. 충청도 지방을 호서지방이라고 했는데요. 제천의 의림지라는 저수지의 서쪽, 즉 호수의 서쪽에 있다 해서 호서지방이라고 불렀습니다. 경기도는 기호지방이라고 했는데요. 지금의 경기도와 충청남도의 일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조선 후기 붕당 정치 때 신의겸 중심의 기호학파가 결성되었고 이들을 서인이라 하였고 경상도 출신의 영남학파의 정치 세력을 동인이라고 하여 두 세력이 피터지게 싸우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하였습니다. 황해도는 해서지방이라고 했는데요. 서쪽 바다에 위치하고 있다고 해서 해서지방이라고 불렸던 것입니다. 윗동네의 지명을 알기 위해선 천령관이라는 곳을 주목해야 되는데요. 천령은 한양에서 원산으로 가는 우리나라 백두대간 중에 가장 높은 곳을 말합니다. 군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곳이어서 이곳에 천령관이라는 요새를 만들어 적을 방어하는 요충지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 천령관의 서쪽 지역인 평안도 지방을 관서지방이라고 했고 천령관의 북쪽 지역인 함경도를 관북지방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천령관의 남동쪽 지역을 지금의 강원도인 관동지방이라고 불렀는데요. 학창시절 외우느라고 지긋지긋했던 송강정철이 지은 관동별곡이 바로 이 동네의 이야기입니다. 또한 이 관동지방의 아래쪽을 세로로 관통하는 큰 고개가 있는데 그곳이 바로 대관령입니다. 그 대관령을 중심으로 동쪽을 영동지방, 서쪽을 영서지방이라고 하였습니다. 호남, 호서, 영남지방을 예로부터 삼남지방이라고 불렀는데요. 삼남지방은 농사가 발달되어 세금을 거두었던 대부분의 곡식이 거두어졌던 지역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를 먹여 살렸던 곳이죠. 자, 어떻습니까? 이름이 붙여진 원리를 알고 보니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죠. 가까이는 조선으로부터 멀게는 삼국시대부터 붙여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소중한 이름들을 귀히 여기고 또한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하는 마음에서 만든 이 영상이 여러분께 다소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